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아메이즈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종목 코드는 AMGE. 한때는 크리에이터 경제의 선두주자다 해서 잘 나갔는데 지금은 디지털 거래소에서 온갖 흉흉한 소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마이너스 98%. 네, 맞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딱 1년 만에 이 회사 주가가 그냥 폭락한 거예요. 투자자들은 정말 아찔한 심연으로 떨어진 거죠. 가지고 있던 자산이 말 그대로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미스테리는 이 폭락한 주가가 아니에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정족수 미달. 회사의 운명을 가를 진짜 중요한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된 거예요. 공식적인 이유는 결정을 내릴 만큼 주주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기묘한 침몽.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이건 그냥 어떤 회사가 힘드네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판돈이 어마어마하게 걸린 한 편의 디지털 드라마 같다고나 할까요?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보시다시피 그냥 수직 낙하했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11월 26일에 CEO가 갑자기 엄청난 양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몇 주 뒤 12월 10일 정말 중요한 주주총회가 미스테리하게 연기돼 버려요. 이 점들이 과연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이 사건이 투자자들 머리를 정말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단서들이 전부 제각각 서로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서로 다른 신호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신호가 정말 완전히 엇갈리죠. 한쪽에서는 CEO인 에어론데이가 우리 회사 괜찮아 하면서 무려 33만 주가 넘는 주식을 사들여요.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내부자 신호잖아요. 그런데 다른 쪽을 보면 지난 분기에만 5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7억 원이나 손실을 봤다는 아무런 재무제표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재무 상태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와,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출이 반토막도 더 났어요. 당장 빚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은 0.05. 이건 거의 돈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분기 손실까지 더하면 회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는지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메이즈 홀딩스가 갑자기 야심찬 미래 계획을 내놓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아티스트들 돈 벌게 해주고 다른 회사들이랑 손잡고 메타버스 사업도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정말 회사를 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든 가려보려는 마지막 발버둥일까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으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회사의 돈줄을 쥐고 있는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2026년 1월 5일 조엘 크러치라는 사람이 새로운 CFO로 왔는데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핵심 인물을 바꾼다? 이건 그냥 평범한 인사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그 주주총회에 말이에요. 정말 그냥 우연히 사람들이 안 와서 무산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걸까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거죠. 주주들이 그냥 귀찮아하고 안 나온 걸까요? 아니면 어떤 세력이 이건 절대 통과시키면 안 돼 하면서 조직적으로 회의를 보이콧한 걸까요? 이건 어쩌면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권력 다툼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주주 희석이란 걸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새로운 주식을 막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한 주의 가치, 그리고 내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에 물 탄 듯 내 지분이 옅어지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날 열리려다 만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이 뭐였냐면 바로 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거였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급하니까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했겠죠. 하지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요. 자기 지분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회의를 막을 동기가 아주 충분했던 거죠.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는 다시 열릴 주주총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2월의 결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걸 보면 긴장감이 점점 더해지죠.
12월 10일에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 사이 시장에서는 이렇하더라 저렇다더라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2월 4일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안개 속인지는 전문가들 예측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전문가는 이건 무조건 사야 한다면서 목표 주가 1.5달러를 외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예 모르겠다며 목표 주가를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2030년까지 5.64달러까지 갈 거라는 꿈 같은 예측도 있긴 한데 이건 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는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 수준이죠. 자,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핵심 데이터들을 보면서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25.96%. 이게 뭐냐면요. 이 주식의 공매도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4주 중에 한 주는 이 회사 주가 떨어진다에 돈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얼마나 이 회사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건 숫자죠. 그런데 또 기술적인 지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상대 강도 지수 RSI라는 게 13까지 떨어졌거든요.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한텐 이건 너무 많이 팔았다, 이제 오를 때도 됐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깜짝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략을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단타로 접근한다면 0.239달러 근처에서 한번 튀어오르겠지 하고 고위험 투자를 해보는 거고요. 둘째, 중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2월 주총 결과 보고 실적도 좀 본 다음에 0.4달러를 넘어서면 그때 들어가 보는 좀 더 신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 이건 뭐 회사가 내세운 미래 비전이 진짜 실현될 거라는데 모든 걸 거는 초고위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길은, 목표는 아주 원대한데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도 험난한 상황입니다. 경영진은 당장 내년 1분기부터 흑자 낼 겁니다 하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글쎄요, 지금까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들, 시장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아직은 멀어 보이는 VR 시대, 이 모든 거대한 벽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지금 아메이지 홀딩스가 보여주는 이 모든 움직임이 성공을 바로 앞에 둔 위대한 전환점일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서 추락하기 직전에 벌이는 마지막 절박한 도박일까요? 그 정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겠죠.